10대들이 정신병, 외모 비하, 경제적 박탈감, 이것이 인스타그램의 영향이 크다. 이게 워싱턴 포스트에 의해 적발이 된 거예요. 마크 저커버그가 미국 의회에 청문회에 출석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청문회에 출석한 이유가 뭐였냐면은 교수님, 질문 있어요. 인스타그램이 10대 계정을 일괄 비공개 처리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이죠?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티네이저 어카운트로 지정해가지고 10대들에게는 전부 비공개 처리로 전환이 되고 DM도 팔로워한테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이 된다라고요. 그러니까 10대로 이렇게 한 바구니에 묶는 거죠. 그리고 민감한 콘텐츠는 아예 볼 수 없게 만들고, 그리고 인스타그램 알고리즘 역시 좀 개선을 해가지고 성인에 관련된 콘텐츠들을 아예 노출이 안 되게 이렇게 알고리즘을 개선한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과 영국, 캐나다와 같은 국가는 당장 실시를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년 시행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왜 그런 결정을 한 거죠? 최근 이슈가 되는 딥페이크 성범죄 때문인가요? 사실 딥페이크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국내에선 딥페이크가 최근에 아주 이슈가 됐지만은 사실 이 인스타그램의 10대에 관련된 문제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8년경이었어요. 마크 저커버그가 미국 의회에 청문회에 출석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청문회에 출석한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 알고리즘이 인플루언서들의 컨텐츠들만 노출도가 상당히 크게 조작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랑요. 또 하나가 10대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10대들이 이 인스타그램 때문에 우울증이 늘어나고 정신병, 정신질환이 늘어나고 외모 비교, 외모 비하, 이런 또 경제적 박탈감,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느끼기 때문에 과거의 10대들에 비해서 훨씬 이런 정신질환의 빈도가 커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스타그램의 영향이 크다. 이게 워싱턴 포스트에 의해 적발이 된 거예요. 내부적으로 이런 보고가 올라왔는데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 자, 그래서 청문회가 실제로 이제 소집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저커버그는 당시에 뭐라고 밝혔냐면은 그 보고서의 내용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했고, 다만 일부 내용들은 사실이 아닌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다시 재검토한 결과 그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이렇게 좀 덮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게 상당히 이슈가 됐었고, 자, 근데 최근 또 몇 년 사이에 또 그런 이슈들이 부각이 되니까 뭔가 대응을 해야겠다. 이런 방법들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부모가 자식의 SNS를 관리 감독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티나 어카운트 이 계정이 있는 이용자들은 인스타그램에 60분 이상 접속을 하면은 알림을 받고, 이제 오후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알림을 끄고 자동으로 답장을 보내는 수면 모드라는 것이 자동으로 세팅이 된대요. 하지만 16세 미만의 경우에는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이 설정을 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모가 SNS를 관리한다라고까지 볼 수 있는 것이죠. 보통 10대들이 한 SNS를 떠나는 순간이 부모가 자신의 계정을 팔로우하거나 친구 신청했을 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인스타그램은 그걸 넘어서서 부모가 관리 감독까지 하니까 10대 이용자들이 많이 떨어져나가지 않을까요? 사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인스타그램이 고객을 많이 뺏기고 있는 게 틱톡이라든지 아니면 텔레그램으로 많이 넘어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틴 어카운트를 강행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너무나 심각한 사회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에 가장 표적이 되는 게 인스타그램이다 보니까 일부 좀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변화 개선을 통해서 사회 문제 해결 의지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럼 저희 어렸을 때처럼 미성년자들이 엄마 주민번호로 대신 가입해서 인스타그램을 이용할 수 없을까요? 8억이라고 하나요? 이제 기존 그 가이드라인을 깨고 활용하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10대들도 많이 생겨나겠죠. 아마 또 그런 짤들이 유행하지 않을까요? 엄마 계정으로 가입해서 성인 컨텐츠 접근하기 방법 이런 것들, 아마 그런 것도 이제 방어하려고 이제 또 방법들을 찾지 않을까요? 인스타그램 입장에서는. 근데 실제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청소년들이 나이를 속이거나 다른 기기를 이용해서 이 성인용 계정을 만들려고 시도하는 경우에 이를 추적할 수 있다라고 일단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이를 성인으로 표시한 사람이 실제 청소년일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예측하는 AI 알고리즘을 써서 적발할 수 있는 솔루션도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제도를 정말 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구멍이 난 부분들을 잘 메꿀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사회적 기업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SNS에 여러 부작용들이 많이 밝혀졌잖아요. 앞으로 SNS가 궁극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방안도 있을까요? 사실 SNS의 역할이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디지털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가 페이스 투 페이스로 소통하던 것을 디지털 기반으로 완전히 옮겨놓고 그것의 수단이 되는, 채널이 되는 것이 바로 SNS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의 또 인간의 또 욕망들, 뭐 과시 욕구라든지, 뭐 내가 팔로우 수가 많으면 내가 뭔가 막 부자 같고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또 거기 보여지는 또 새로운 인격체의 등장이죠. 이 멀티 페르소나라고 하나요? 내가 현실 세계에서는 되게 힘들고 불행하게 살지만은 이 디지털 세상에서는 인스타그램에서는 나는 되게 부유하고 아주 화려한 삶을 산다. 뭐 이런 것들, 이 과정에서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2020년대 이제 SNS를 우리 인류가 이용한 지 한 20년 정도 흘렀잖아요. 이제 앞으로의 SNS는 이런 또 부작용들을 많이 해소하고 또 새로운 SNS가 또 주도하지 않을까. 기존의 SNS가 한번 또 물갈이가 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네, 교수님 오늘도 답변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대신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